우리나라의 스마트 제조 혁신은 2014년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민간합동 스마트 공장 추진단이 구축이 돼서 그때부터 추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이제 중기부로 이관되면서 2019년도 5월 달에 저희 추진단이 출범을 하였습니다. 저희 추진단의 주요 업무는 우리나라 중소 중견기업들이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기 위해서 정부가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정하고 각 단계별로 자금을 5대5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단에서 이제 정책적 KPI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스마트 공장 3만 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중에서 한 25% 정도는 이 고도화 단계 수준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중소 중견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제조 로 데이터를 이용해서 인공지능 솔루션을 도입 적용할 수 있는 코리아 AI 매니팩처링 플랫폼이라는 캠프 플랫폼을 구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주요 성과로는 3만 개 구축의 KPI는 2만 5천 개 정도를 구축을 해서 올해까지 3만 개 구축의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 중소벤처기업부나 우리 정부에서도 스마트 제조 혁신의 어떤 그 숫자의 개념보다는 질적인 향상, 즉 중소 중견기업들이 이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점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기초 단계보다는 중소 중견기업들의 고도화 1단계, 고도화 2단계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중견 중소기업들이 고도화 1단계 할 때는 정부가 2억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고도화 2단계인 경우는 4억 원을 지원해 줘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스마트 공장 구축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하고 품질을 향상하고 원가를 절감하고 납기를 줄이는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쭉 실적을 보면 코로나 이전 대비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사장님들이 제조 현장의 3D 작업이나 이런 단순 반복 작업하는 부분을 자동화 스마트화해서 작업 환경을 개선해 줌으로 해서 그런 품질 향상이나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도 가져왔지만, 직원들이 젊은 층이 중소기업의 작업 환경이 개선됨으로 해서 취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게 하나의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이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기 1년 전과 도입 후 1년 후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평균적으로 한 2.6명의 중소 중견기업들이 제조기업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가시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까지는 도입기업이 공급기업과 협약을 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 협약을 하도록 해줬어요. 그러나 이제 작년부터 이 제조기업의 경영자들이 피동적에서 능동적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참여하려고 하는 기업 수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수지 모집에서 정시 모집을 해서 보통 한 3대1, 많은 데는 뭐 10대1도 넘는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제조기업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제조 현장의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없애고 스마트한 공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경영자들의 경영 마인드가 많이 변화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성과를 분석을 해보면 생산성은 한 28.5% 올라가는데 매출액이 7.4%뿐이 안 올라요. 실제적으로 생산성이 높아도 직접적인 매출과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근본 원인은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들이 대부분 완성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2티어, 3티어, 4티어에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하청의 하청 구조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나의 완성된 부품이나 완성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군, 공급 사슬상에 있는 기업군을 묶어서 10개나 15개 묶은 기업을 가지고 3년 동안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스마트 공장 1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4단계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제조혁신은 19개 테크노파크의 스마트 제조혁신 센터가 있어요. 그 센터에서 각 지역별로 하나의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완성된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클러스터들이 10개가 기업들이 모여서 다 함께 우리가 3년 동안 스마트 공장을 구축을 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는, 예를 들어서 생산 계획과 실적을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게 되면 재고를 제로화 시킬 수 있어요. 재고가 제로화 되면 원가를 30%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과 중견기업 또 대기업들과 같이 서로 상생해서 같은 서프라이 체인에 상에 있는 기업들이 하나의 완성된 제품이나 부품을 만들 때 같은 하도 기업들끼리 다 함께 모여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는 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좀 어려운 점이라는 것이 아직 우리나라 중소 중견기업들이 각자 뭘 하려고는 잘하는데 내가 너하고 협업해서 뭐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약해서 작년에도 13개 뽑으려고 했는데 9개 정도뿐이 못 뽑았고 올해도 한 20개 이상 뽑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서로 그룹핑해서 오는 것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내 부품을 가져다 쓰는 기업 또 그 기업이 만들어서 또 쓰는 기업들 간에 서로 상호 협업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쪽으로 해야 다 함께 잘 살고 다 함께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그 WEF에서 세계 경제 포럼에서 2016년도에 4차 산업은 시작됐다고 선언하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활동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세계 모든 각국에서 스마트 제조혁신을 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의 잣대를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등대 공장이라는 라이트하우스 팩토리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WEF에서 어느 기준 이상이 되면 등대 공장으로 WEF에 등재를 해주고 홍보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2019년도에 포스코, 작년도에 LS 이렉트릭이 등대 공장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90여 개가 등대 공장을 등재되는데 대부분 대기업들이에요.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등재해보자 해서 이제 K 스마트 라이트하우스라는 그 등대 공장, K 스마트 등대 공장 사업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10개, 올해도 10개 이상 선정을 해서 매년 4억 원씩 지원해서 3년 동안 12억 원을 지원하면 3년 동안 등대 공장이 원하는 수준의 스마트 공장을 구축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등대 공장에 많이 등재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실제적으로 공장에 가보면 스마트 공장을 구축했다고 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도입 기업이 성과를 얻으려면 이 공급 기업의 기술 수준이 높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도입 기업에 공급하는 이 공급 기업들의 수준이 과거의 3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장 자동화, 사무 자동화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공급 기업의 수준이 아직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생각하는 공장, 똑똑한 공장으로 만드는 쪽에는 아직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급 기업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스마트 제조 혁신 R&D 사업에 4,300억 예타를 통과를 해서 지금 올해부터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뿐만 아니라 공급 기업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R&D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인공지능을 이용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고 빅데이터나 메타버스 같은 최신의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 제조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R&D 사업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올해부터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가 이 중소 제조기업 또 중소 공급기업들을 위해서 몇 조 원 이상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계신 분들이 정부의 자금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기업이 점프할 수 있는 하나의 모티브의 자금으로 써야 되는데, 정부가 2억을 지원해 주는데 이 솔루션을 도입하는데 10억이 든다. 그럼 8억을 자기가 투자를 해서, 정부가 준 돈 2억과 자기가 8억을 투자해서 10억 원의 투자를 해서 3년 이내에 10억 이상의 경제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기업가 정신과 도전 정신이 필요합니다.